추가로 이제 기한부 신용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기한부 신용장, 유산스 LC라고 이제 하는 기한부 신용장은, 슈펄스 유산스랑 뱅컬스 유산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을 보시면 1번은 신용공여의 당사자가 신용공여를 수출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 수출자가 직접 신용공여를 하는 것으로요. 어음 할인을 통해 현금화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수출자가 신용공여를 해서 무조건 그 수입자가 기한부 기간 대금 지급하기 전까지 현금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할인을 통해서 현금화도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뱅컬스 유산스는요. 이거는 신용공여를 은행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거는 뭐 해외에 있는 은행이 신용공여를 하냐 아니면 국내에 있는 은행이 신용공여를 하냐에 대해서 또 나눠지긴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은행이 수출자에게 즉시 대금 지급을 하고 또는 이제 지급 확약을 하고요. 수입자에게는 일정 기간 수입 대금의 결제 유예를 시켜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칸이 작으니까 그냥 1번은 이제 슈펄스 유산스고 2번은 뱅컬스 유산스거든요. 이렇게만 기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금 수취의 주체는 누구냐? 마지막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주체는 이제 슈펄스 유산스에서는 이런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자가 대금 수취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뱅컬스 유산스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 왜냐하면 은행이 이미 수출자에게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 마지막에 대금 수취의 주체다. 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했을 때 1번은 당연히 이제 수출자가 부담을 하겠죠. 이때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할인을 한다고 하면 할인 수수료. 만약에 할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이제 금융 이자 같은 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늦게 받으니까 그만큼 금융의 이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의 거래에서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하냐? 이때는요, 수입자가 합니다. 어떤 성격? 이거는 유산스 이자. 은행에 지급하는 유산스 이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신용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급 신용장은 말 그대로 일치하는 서류 제시에 대하여 은행이 해당 서류를 상환으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지급 신용장은요. 연지급 확약을 하고 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이에요. 일단 한번 다 읽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3번이 아니죠. 8번 인수신용장은 서류 및 환화음 제시. 이제 환화음이 생겼죠. 지급, 연지급에는 없던 환화음이 생겼고요. 은행이 환화음 인수 후에 만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이다. 그리고 9번 매입신용장은요. 일치하는 서류 및 환화음 제시에 대한 개설은행의 결제 이전에 은행이 해당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신용장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고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지급신용장은요. 말 그대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이라서 일람부 지급에 해당이 되는 신용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지급이랑 인수는요. 보시면 뭐 만기에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한부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환호음이 발행되지 않아요. 단지 은행의 연지급 확약에 의한 만기 지급을 의미하는 게 연지급 신용장이고
반대로 인수신용장에서는 반드시 환어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어음은 이제 매도인이 발행하는 환어음이겠죠. 그래서 은행이 매도인이 이제 제시하는 일치하는 서류랑 환어음에 대해서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어음 만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환어음의 발행 유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매입신용장은요. 여기 이제 환어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환어음이 같이 발행되는 것이지 필수는 아니고요. 근데 반드시 뭐 필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환어음이 수반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개설은행 결제 이전에 은행이 해당 서류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는 지급, 그리고 연지급에서도 만기에 어쨌든 지급, 그리고 인수신용장에서도 어쨌든 만기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입신용장만 그 지급이라는 단어는 없고 결제 이전에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좀 잘 잡고 가셔야 이 이후의 신용장에 대해서 더 다른 부분 공부를 할 때 조금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매입과 결제의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인데 매입이란요,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서류 및 환어음에 대해 결제, 개설은행의 결제 이전에 해당 환어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이다. 이 글씨가 잘 꼬부랑꼬부랑으로 보이나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면서 써서 좀 알아보실 수는 있겠죠. 밑에 거는 조금 더 또박또박 써볼게요. 반면에 결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여기는 이제 환어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근데 저 위에서도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 대금 지급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종류에는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세 가지 뭐였죠? 지급, 연지급, 인수의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돌아가면 안 돼서 그 이제 자료에 보시면 이 지급, 연지급, 인수에는요 계속 그 지급한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매입에서는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매입은행은 지급의 의무가 있는 은행은 아니에요. 단지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서 미리 대금을 선지급하는,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의미인 거지 실제로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매입은행은 사실 그 이제 수익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체가 지급 의무를 지는 은행은 아니어서요. 그러면 이 결제은행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건 또 거슬러 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가 나오면 은행은 무조건 지급을 확약해야 되는 게 신용장인데, 그래서 결제은행들은요, 소구권이 없어요. 이게 소구권이 뭐냐면 그 개설 의뢰인이 최후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수익자한테 다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매입은행은 소구권이 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추후에 개설 의뢰인인 매수인, 수입하는 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대금을 그 수익자, 수출자, 매도인한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구권이 뭐냐면 여기 다시 써드릴게요. 소구권이란 최종적인 대금 지급 거절 시 대금 반환을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매입은행은 소구권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급 의무 자체가 있는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결제를 하는 지급, 연지급, 인수은행은 소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지급 의무 자체가 그 은행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이게 이제 신용장의 이용 방법이나 실제 매입, 은행의 이제 매입에 대해서 나올 때도 이 은행들이 계속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아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나올 때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이 뒤에. 그래서 이제 이 세 은행은 지급 의무가 있는 은행이다. 그런데 매입은행 자체에는 지급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은행이 해당 서류를 할인 매입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뭐 어떤 것들은 뭐 일람 출급이고 뭐 기한부고 환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 앞에 부분에 드렸었는데 그냥 정리한 표거든요. 그래서 지급 신용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환화음이 발행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서류 제시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환화음이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종류는 일람출급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배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 배서가 뭐냐면 뭐 요즘에는 5만 원권이 생겨서 이제 수표를 쓰는 일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수표를 쓰면 뒤에 서명을 하셔야 되죠. 이제 그거를 배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제 권리 증권의 뒷면에 서명을 해서 이제 권리를 이전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아까 반드시 환원이 발행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대신 여기는 연지급 확약이. 그리고 얘도 기한부. 그리고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 배서는 요구하지 않고요.
반면에 인수신용장은요, 여기서는 반드시 환어음이 발행된다. 그래서 같은 기한부 신용장인 연지급 인수의 차이는 바로 환어음이다. 이 부분 꼭 이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배선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 신용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어음이 발행되긴 합니다. 근데 뭐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거나 뭐 특정 상황에서는 어음이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람축 기한부 다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설을 요구하는데요. 이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매입은행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과 또 이제 연관이 되고 소구권이 있다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 아까 배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권의 뒷면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은행은 그런 이제 개설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서 지급 거절됐을 때 수익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금 지급에. 이제 그때 이 배서된 환어음을 증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서를 요구하는 이유고, 그래서 이렇게 이 배서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 거절 시 반환을 수익자에게 반환을 증빙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아까 이제 끝인 것 같지만 또 신용장의 종류가 몇 가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살펴보시면 이제 선대신용장, 이거는 이제 전대신용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한글 이제 명칭과 영문 명칭을 다 기재는 해놨는데, 사실 이제 시험에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신용장에 대한 설명을 써놓고 이것에 해당하는 신용장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뭐 보기가 한글로만 다 나올 수도 있고 영문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선대신용장은 신용장 금액의 전부 일부에 대해 선적 전에 미리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 수익자가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대금을 선지급받을 때 선적 전이니까 사실 선적 서류는 없겠죠. 그래서 이때 환어음과 단순 영수증 같은 이런 서류로만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이제 환어음이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크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회전신용장, 매도인과 매수인 간 동일 물품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신용장이 일정 조건 하에서 자동 갱신되어 사용 가능하도록 약정한 신용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12번 양도 가능 신용장, 수익자 외에 제3자가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자가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이거는 이제 중개무역에서 많이 또 활용이 되는 신용장이겠죠. 그래서 신용장의 양도는 또 중요한 점이 많아서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 그때 이제 가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3가지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저희 이제 앞부분에서 이전에 강의 초반에 중개무역, 연계무역 할 때 나왔던 신용장이거든요. 동시개설, 기탁신용장 다. 그래서 동시개설 신용장 그때도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일단 동시개설 견질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 백투백 LC는요. 연계무역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응 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해야만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붙인 신용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중개무역 관련해서는 원신용장의 수익자가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물품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다시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중개무역에서 아까 봤던 양도신용장처럼 수익자가 받은 신용장 자체를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시개설 신용장을 견질 신용장을 이제 개설해서 중개무역 행위를 이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탁 신용장 역시 이제 연계무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신용장이고요. 신용장의 결제 대금을 특정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기탁했다가 원신용장의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상품의 결제 시에만 인출 가능하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이제 이쪽이 물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물품을 공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 토마스 신용장은 이것도 역시 연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신용장이죠. 장차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의 제출을 조건부로 하는 신용장으로 물품의 인도 시기가 달라서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라고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